여러분들이 GPL 투자를 했을 때 쇼드플랜이라고, 어제도 이제 우리 건축하시는 분이 10억을 투자하겠다고 찾아와서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내가 일주일이면 10억 투자된다고 그랬어요. 서울물건은 한 건이나 두 건이면 10억이 투자가 돼요. 근데 서울물건은 여러분들에게 안 올리는 이유는 여기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넘어요. 10억이면은 담보비율 1순위 65%면 6억 5천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울물건을 올리지 않는 이유들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일본이나 유럽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10억짜리 대출을 했는데 지금 은행에서는 80% 대출해주거든요, 사업자. 근데 8억을 대출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5억이 떨어졌어. 그러면 담보 비율이 10%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DSR하고 LTV 조정을 한 거예요. DTI 조정. 그런 내용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 번 읽어보시면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강의를 듣지 않고 이것을 한 5번을 봤다 하더라고요. 5번을 봤는데 웬만한 강의 들은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 이게 지금 잘 돼 있으니까 이걸 주변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10억을 투자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자금을 차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마진을 5%로 먹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중요 내용만 몇 가지만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주고 투자를 유치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쇼드플랜이에요.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주에 더 적극적으로 세법에 대해서 배우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일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왜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는지, 그리고 위험과 리스크가 없는지, 이게 해지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물건들이 내가 3천을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3천을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번 주에 배웠는데 질권대출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질권대출이 3천만큼 좀 많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채권을 저한테 파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근저당권을 이전을 해오는 거예요. 내가 이전 비용은 내가 내고, 그리고 3천만 원을 주는 거죠. 그렇게 근저당권 이전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오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전자소송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자소송으로 여러분들이 지급명령이라든지 대여금 청구소송이라든지 경매 신청할 때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대출하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130%밖에 설정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위험합니다. 130%가 아니라 150% 설정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설정 비용이 좀 과다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1억을 대출하면은 1억 3천을 설정을 하는데 일반 업체에서는, 근데 우리는 150% 설정하면 1억 5천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설정 비용이 좀 크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많이 나오겠죠. 전세권 설정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저번 주에 배웠는데, 전세권 설정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근저당 설정을 하고, 여러분이 물건이죠. 뒤에 이제 세입자를 드렸어요. 예를 들어 뭐 여기 서울 지역에 5천에 100만 원 월세를 드렸어. 그러니 먼저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물건이 먼저 배당받을 거예요. 대부분 물건과 물건이 충돌을 했을 때는 순위 먼저 접수한 순서대로 먼저 배당을 받죠. 근데 물건과 채권일 때는 물건이 우선이고, 채권과 채권일 때는 안분비례예요. 우리가 물건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뒤에 채권이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법으로 시행한 최우선 면제금을 배제해 주려고 5천만 원이 우리보다 먼저 배당받아요. 그래서 그걸 배제하려고 전세권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면은 가끔 대환하는 것들을 보면은 전세권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우리 위에 5천만 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담보 비율이 65%가 아니라 75%, 80%까지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 투자 원금이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된다. 전세권 설정하는 두 번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질권 대출을 받을 때 지역별 최우선 면제금 방수를 차감해 주는데 그 차감을 안고 대출이 나와요. 질권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경매 신청을 할 때 1억 5천짜리로 경매 신청하느냐, 아니면 500만 원으로 전세권 경매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경매 비용이 줄어들겠죠. 어차피 경매 신청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500만 원짜리로 경매 신청을 해도 된다. 네 번째는 나중에 10% 채권 최고액이 꽉 찼을 때 전세권 설정 500만 원으로 추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장 요즘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5천만 원 대출을 했는데 채무자가 한 3개월 지나서 갑자기 500만 원을 대출을 또 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필요하다고. 이럴 때는 전세권 설정 500만 원이 추가로 돼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을 대출을 추가로 해줘도 된다.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금전 소비대체 약정서에 인감도장 날인을 하고 뒤에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고, 그 다음에 본인 신분증 첨부해서 집으로 빠른 등기로 왔을 때 여러분들은 500만 원 전세권 설정돼 있지만은 금전 소비대체 약정서를 부가적으로 또 받고 대출해줘도 된다.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NPL 이질권이 뭘까요? 자, NPL 자기자본 5억 원의 금융위원회, 금감원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은행에서 10억짜리 채권을 매입을 해왔어요. 경매 들어간 피담보 채권에 개시결정 난 채권이 NPL인데 10억을 채권을 매입을 해오면은 9억 원을 대출을 해줘요. 은행에서. JB우리캐피탈, 인천수협, 안양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앞으로대부 캐피탈 같은 데서 10억 원 채권을 매입하면 9억 원을 대출해준다. 그런데 이 NPL 법인이 돈이 없어. 1순위 근저당의 원에 JB우리캐피탈이 근저당 설정을 하고 9억 원이 나왔잖아요. 1억 원에 대해서 내가 이쪽에 돈을 빌려주고 이질권을 다는 거예요. 1순위 근저당 이질권. 이해가 안 되시죠? 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우리 그 고향 후배가 전국 MPL 거래소 그 대표인데 좀 돈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이질권 달아달라고 해서 이질권 달았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MPL 강의를 들러 왔는데 왜 내가 GPL 강의를 들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MPL로 돈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요즘은 약정금리 플러스 3% 때문에 돈이 안 돼요.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은행에서 4대 은행, 5대 은행에서 30조 원이 넘게 잉여가 났어요. 당기 순이익이. 유럽처럼 환수라든지 뭐 이런 은행에서 추가로 이제 벌금 형태로 추징을 하려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야 너희들 더 이상 지금 현재 금리 플러스 3% 이상은 받지 마 이렇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18년 4월 30날 모든 금감원에서 모든 금융기관에 시달을 했어요. 현재 금리 플러스 3%를 받지 말아라. MPL에서 이제 파격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게 MPL로 가져와도 현재 금리 플러스 3%인데 질권대출이자가 7.5인데 근저당권 이전 비용이 8.5인데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MPL 업체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도산하는 경우도 많고 MPL이 대부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처럼 이제 원금 이하에 가져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넷째 주에 이제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MPL 대출뿐만 아니라 GPL 대출했을 때 개인회생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회생 들어오면은 법원에 개인회생 위원단이 구성이 돼서 개인회생이 가부 결정을 해줘요. 결정을 해줄 건지 말 건지. 그리고 결정이 나면은 3년 동안에 경매 집행 정지라든 채권 추심이 금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150% 설정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1억 원 1년 이자가 2천만 원이에요. 2년 이자가 4천만 원. 2년 6개월 이자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2년 6개월이면 여러분들의 150%는 꽉 차고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회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배당배달 신청하는 방법, 배당배달 신청할 때 법원에 사실조의서 신청하는 방법들이 오늘 강의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GPL 생성하는 방법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